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ESG 머니 전략, 친환경 테마주부터 ETF까지 한 권으로 끝내는 그린 투자 가이드, 글로벌 머니의 거대한 이동이 시작된다. 황유식, 유건일, 김성우 지음, 미래의 창에서 펴낸 책입니다. 목차 먼저 살펴볼게요. 프롤로그, 눈만 뜨면 달라지는 세상에서 성공적인 투자를 꿈꾼다면. 1부, 그린 시대의 시작. 1장, 지구를 지키는 전 세계의 그린 선언 물결. 2장, 그린 투자의 중심은 기후위기 극복. 3장, 머니는 전통 사업에서 그린 산업으로 이동 중. 2부, 그린을 알면 투자가 보인다. 4장, 핵심 산업별 투자 가이드. 5장, ETF로 시작하는 그린 투자. 에필로그, 탄소 중립시대, ESG의 이를 알면 투자가 보인다.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프롤로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눈만 뜨면 달라지는 세상에서 성공적인 투자를 꿈꾼다면. 인터넷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어린 시절, 주말마다 TV로 봤던 공상 만화 속 세상은 그야말로 별천지였다. 운전할 필요도 없이 원격으로 조종하는 자동차들, 하늘을 날아다니는 개인용 우주선들과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 도시의 전력을 공급하는 거대한 터빈 엔진까지. 너무 라떼스러운 이야기지만 그때는 만화 속 세상이 현실이 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런데 인터넷 시대가 열리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시장에 소개되면서 어릴 적 상상으로만 꿈꿨던 세상이 조금씩 실제로 이뤄지고 있다. 눈만 뜨면 달라지는 세상에서 가장 급변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그건 바로 주식시장이 아닐까? 어제까지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테마주들의 주가가 다음 날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루아침에 곤두박질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또 글로벌 경기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도체, 선박, 자동차, 화학 분야에서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기도 하고 새로운 기술 혁신이 일어날 경우 기존 산업이 도태돼 주식 가격이 급락하는 등 짧은 기간에도 희비가 여러 번 교차한다. 만약 어떤 투자자가 2009년 이후 10년 넘게 이어진 미국의 최장기 호황세를 미리 예견하고 공격적으로 투자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는 투자의 대가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동안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시장의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이 크게 대두되면서 대다수의 투자자는 불안감으로 인해 소심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다. 산업별로 경기 사이클이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수익성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전문가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다. 불확실성이 만연한 시기에 개인이 이러한 리스크를 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사실 무모한 모험에 가깝다. 워런 버핏이 언급할 필요도 없이 리스크를 최소한 줄이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가치 투자라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장기 투자를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은 기업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성장하면서 지속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저자들은 그린 산업이야말로 이 전제 조건에 부합하는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왜 지금 그린에 주목해야 하는가? 2020년 세계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뉴노멀의 시대로 갑작스럽게 전환됐다. 현재도 인류의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빛과 그림자는 극명하다. 재택학습과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언택트 디지털 산업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반면 천문학적으로 드러난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를 바라보며 환경 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날이 높아졌다. 환경 문제는 인류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반드시 해결해내야 하는 숙제이다. 중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던 2020년 봄, 아이러니하게도 미세먼지가 없는 맑은 하늘이 그나마 위안으로 다가왔는데 이는 탄소를 쏟아내던 중국의 공장이 일제히 가동을 멈춘 덕분이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이미 한계치에 다다른 환경오염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전 지구적 차원에서 환경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들이 시작됐다.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 문제가 글로벌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실제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실행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우리나라와 유럽, 미국 등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선언했고 세계 최대의 탄소 배출국 중국은 2060년 이전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지금부터 30년간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국력을 총동원해야 하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19세기 산업혁명 이래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고탄성 배출형 산업 시스템을 전반으로 밑바닥부터 뜯어고치는 혁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제한하고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등 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석유 산업을 예로 들어보자. 2020년 4월 발간된 세계적인 정유기업 BP의 에너지 보고서에 의하면 글로벌 석유 수요는 2019년 최대치를 기록했고 이후로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로도 2019년 수준의 수요로는 회복되지 않으며 석유 수요는 향후 30년 동안 줄곧 감소해 2050년이면 최대치의 절반으로 감소한다는 것이다.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석유가 빠져나간 자리는 재생에너지가 채우게 될 전망이다. 이는 기존의 석유 기업이 장기간 하락세를 걷게 되는 반면 신재생에너지 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기업의 시가총액 또한 비슷한 방향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전 세계 석유 공급의 약 12.4%를 책임지는 사우디 아람코의 시가총액은 2021년 3월 기준 2,119조 원이다. 이를 글로벌 전체 석유 공급 가치로 환산하면 1경 7,089조 원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30년 후에는 절반의 가치인 8,545조 원이 사라질 전망이다. 다시 말해 8,545조 원의 산업 가치가 재생에너지 분야로 이동하게 되는 셈이다. 아직 재생에너지 관련 글로벌 기업들의 가치는 여기에 한참 못 미치고 있으니 앞으로 기업 가치 상승이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수익을 담보할 수 있는 투자시장의 블루오션이 열린 것이다. 그린 시대의 머니 전략. 그린 산업에는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지만 이 책에서는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저탄소 관련 산업, 즉 수소 및 전기자동차, 친환경 발전, 풍력, 태양광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또한 저자들이 현장에서 활동하는 금융 전문가인 만큼 단순히 환경산업을 사회적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않고 투자와 직결되는 실제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한다. 탄소 중립 관련 금융시장의 각종 이슈와 앞으로 유망한 투자 종목을 소개하고 안정성이 강점인 국내외 ETF 종목까지 자세히 다뤄 초보 투자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투자 가이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먼저 1부에서는 거시적 관점에서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세계 각국의 움직임을 조망한다. 또한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고 현재 이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기업들의 저탄소 전략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것이다. 금융 측면으로는 최근 ESG 기업 경영이 화두가 되면서 글로벌 자금들이 환경 관련 ESG ETF로 몰리고 있는 현상에 대해 분석해본다. 2부에서는 저탄소 관련 분야인 전기자동차와 2차 전지, 그 중에서도 핵심 산업인 수소자동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것이다. 수소시장은 범세계적인 탄소 중립 정책과 맞물려 급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2050년 글로벌 수소시장 규모가 12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 시장과 비교하면 무려 96배의 규모이다. 그 밖에 친환경 발전인 풍력과 태양광 발전 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고찰해 볼 예정이다. 단순히 관련 기술과 기업에 대한 일률적인 소개에 그치지 않고 실제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당 산업에 속해 있는 유망 기업들을 자세히 살펴본다. 그뿐만 아니라 앞서 소개한 친환경 산업과 관련된 ETF를 알아보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투자 가이드를 제시할 것이다. ETF는 미국을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금융시장으로 최근 국내에서도 많은 투자자에게 주목받고 있는 분야다. 최근의 저금리 기조로 인해 주식시장으로 모이는 돈이 넘쳐나고 있다. 중산층 월급만으론 10년을 안 쓰고 모아도 수도권에 집 한 채 사기 어려운 현실이다. 첫 발을 내딛자마자 벼락거지가 될까봐 소위 비투로 주식시장에 입문한 20, 30대 주린이들, 10만 전자의 부푼 꿈을 안고 쌈짓돈을 주식에 털어넣은 수많은 동학개미들, 그리고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린 자녀에게 미국 증권 계좌를 만들어주고 외국 기업의 주식을 사서 넣어주는 평범한 이웃을 우리는 이제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 거기에 공감하는 사람들, 장기적인 투자 안목과 철학을 가지고 안정적인 기대 수익을 올리고 싶은 이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황유식, 유건일, 김성우. 1부 그린 시대의 시작. 1장 지구를 지키는 전 세계의 그린 물결. 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그린 대전환. 그린의 4년간 2조 달러 쏟아붓기. 2021년 1월 20일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7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으로 그의 첫 업무를 시작했다. 그가 서명한 행정명령 중 5개가 환경 분야에 관련된 것들로 앞으로 환경산업이 바이든 정부가 가장 중심적으로 관리하고 투자할 분야가 될 것임을 만천하에 공포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첫 번째로 서명한 행정명령인 파리기후 변화협력 재가입을 필두로 이날 서명한 환경 관련 5개 행정명령을 통해 앞으로 미국이 지구온난화 방지 및 탄소 중립을 위한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길 것을 알렸다. 미국이 트럼프 정부 시절 탈퇴한 파리기후 변화협력에 재가입한다는 것은 탄소 중립을 위해 기존의 산업구조를 대대적으로 바꾸겠다는 강한 의지로 보인다. 파리기후 변화협력이란 19세기 산업화 이전 수준과 대비해 지구 평균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세계 각국이 협력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자는 전 지구적 약속으로 바이든 정부의 파리기후 변화협력 재가입은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지구온난화 방지라는 시대적 사명에 동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이를 위해 바이든 정부는 앞으로 4년간 2조 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을 환경산업에 투자하기로 발표했다. 이른바 그린 뉴딜 정책이다. 투자액 2조 달러는 하나로 환산했을 때 약 2,200조 원에 달한다. 2021년 계획된 대한민국 정부 예산안이 약 556조 원인데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동안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의 4배 가까운 천문학적인 금액을 환경산업에만 쏟아붓겠다는 것이다. 2021년 1월 기준 코스피 상장기업 시가총액이 약 2,150조 원으로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종목을 전부 사고도 남는 금액이다. 달리 비유하자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528조 원이니 4년 동안 매년 삼성전자의 주식 전체를 살 수 있는 돈이다.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달러가 환경산업으로 흘러들어간다니 투자자라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소식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그린 뉴딜은 2010년 뉴욕 주지사 녹색당 후보였던 하위 호킨스가 처음으로 제안한 내용이다. 이후 2016년 대선 캠페인에서 녹색당 질 스타인 후보가 그린 뉴딜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 따르면 2030년까지 미국 내 화석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관련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약 2천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그 후 2019년 민주당 의원들이 향후 10년간 국가재정 및 경제적 번영 보장, 지속 가능성을 위한 인프라와 산업 투자 등을 담은 그린 뉴딜 결의안을 제출했다. 공교롭게도 2020년 코로나19로 감소한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것이 절실한 상황에서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면서 또 한계치에 도달한 지구 환경도 지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정책으로 환영받았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코로나19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미국 경제의 구원투수격으로 그린 뉴딜을 강력한 공약으로 제시했고 46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다. 환경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오바마 행정부. 잠시 시간을 거슬러 2015년 4월 20일로 돌아가 보자. 지구의 날을 맞아 미국은 전 세계 170개의 국가와 함께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을 가입했다.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변화 위기를 맞서기 위해 미국이 주도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대응할 것을 전 세계에 약속했다. 그는 파리 기후 변화 협약 가입은 후손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오바마 행정부 임기 중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임을 수차례 강조했다. 당시 국무장관인 존 케리가 파리 기후 변화 협약 설계와 가입을 주도했으며 미래 세대에 대한 약속이란 의미에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파리 기후 변화 협력 서명식 때 외손녀를 안고 협약에 서명하는 이벤트를 선보이기도 했다. 케리는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조시 부시에 맞서 대통령 선거에서 각축전을 벌였던 거물 정치인이자 환경운동가다. 그는 매사추세츠주 상원 의원 시절 석유 사용 감축과 고효율 차량 생산 지원 등 여러 환경 법안을 입안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2016년에 남극을 방문하는가 하면 2019년에는 세계 각국의 탄소 배출을 2050년까지 제로화하기 위해 월드워 제로라는 다국적 기구를 출범하기도 했다. 케리는 2021년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특사로 임명되면서 다시 한번 미국의 환경 정책을 총괄하는 사령탑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거꾸로 가는 환경 정책. 반면 도널드 트럼프는 2017년 미국 45대 대통령 취임 이후 줄기차게 반환경 정책을 추구했다. 그는 지구온난화 환경을 부정하고 오바마 정부의 환경 정책이 경제 둔화의 원흉이라며 맹비난했다. 트럼프는 2009년부터 2016년 사이 106차례의 트윗을 통해 지구온난화를 일종의 사기극이라 주장했으며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오바마 정부의 정책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트럼프는 취임 후 오바마 정부 시절 제정된 친환경 정책 66개를 폐지했으며 화석연료 생산 규제는 완화했다. 또한 캐나다와 미국을 잇는 키스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허가하고 연안지역과 알래스카 북구권 국립양생보호구역을 개방해 고탄소 에너지 자원 생산을 우선시했다. 석탄산업 육성 역시 적극 장려했는데 그 일환으로 탄광 주변 지역 거주민의 건강 리스크 관련 연구를 강제로 중단시켰으며 정부 홈페이지에서 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하도록 명령했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 시절이었던 2020년 11월에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을 공식적으로 탈퇴했다. 트럼프가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반대해 지원금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사례도 많았다. 해상풍력 터빈의 경우 전자파 복사에 따른 바람 가능성을 이유로 인센티브를 취소했고 2018년에는 태양광 패널에 대한 수익 관세를 부과했으며 2030년까지 발전 부분에서 탄소 의무 감축량을 32%로 정했던 오바마 행정부의 클린 파워 플랜을 백지화했다. 수질오염 방지법을 철폐하고 해수면 상승 대비 프로젝트 지원금 지급을 중단했으며 멸종위기종 서식지에 대한 탐사, 개발행위 금지 법안을 폐기했다. 심지어 탄소 배출에 대한 보조금 의견을 제시하기도 해 사실상 탄소 감축을 위한 탄소세와 충돌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 정책은 원점으로 돌아간 정도가 아니라 환경 파괴적 정책을 장려하는 것이었다. 2021년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 전문가로 구성. 바이든 행정부에서 기후변화 특사로 임명된 케리는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 일원이 돼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국가안보위원회에 기후변화 인사가 참여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앞으로 바이든 정부가 기후변화 위기를 국가안보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인식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국가안보위원회를 이끄는 좌장인 국가안보보좌관으로는 제이크 설리번을 지명했다.
설리번은 1976년생으로 역대 최연소 보좌관이지만 이란 핵무기 폐기 협상을 지휘하는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손꼽힌다. 바이든 정부의 외교 방향이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며 미국의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입장이 동일하지만 설리번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후변화 위기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석탄은 기후변화 위기의 주범인데 중국은 에너지 발전의 약 60%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다. 앞으로 미국은 석탄을 비롯한 온실가스 배출원 규제를 통해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을 압박할 전망이다. 재무장관으로는 제닛 옐런을 지명했는데 오바마 행정부 당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역임했던 그녀는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탄소 배출세 도입을 주장하는 등 기후변화 이슈에도 관심이 많다. 2019년 1월 옐런과 볼 포커, 앨런 크리스펀, 벤 버냉키 등 4명의 미국 연방준비제도 전 의장과 저명한 경제학 교수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탄소세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참여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만 27명에 달했고 1970년 이후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경제학자 대다수가 성명에 동참했다. 맨큐의 경제학의 저자이자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 교수는 정치와 국제관계는 복잡하지만 경제는 간단하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기후변화는 논란거리조차 될 수 없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며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촉구하고 즉각적인 국가적 행동을 요구했다. 이처럼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는 돈줄을 좌우하는 경제팀과 국제관계와 안보를 좌우하는 외교팀의 주요 인사를 기후론자들로 임명했다. 이를 통해 미국이 얼마나 기후변화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위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50년 탄소 넷 제로를 공약했으며 이를 위해 과감한 기후변화 개혁을 추진하고 천문학적인 재원을 투자해 당면한 기후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2. 중국은 2060년 이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탄소 중립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무려 5조 달러.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마저도 2060년을 목표로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2020년 9월 22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2060년 이전까지 탄소 순배출량 제로를 실현하겠다고 전 세계에 약속했다. 중국의 탄소 중립 계획은 총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최대치인 카본 피크를 달성하는 것이다. 2단계는 2031년부터 탄소 배출량을 감소세로 전환해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명실상부 세계 1위로 2019년에만 94억 톤을 배출해 전 세계 배출량의 29%를 차지했다. 세계 2위인 미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비교해봐도 1.8배에 달한다. 중국이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석탄 위주의 에너지 발전을 태양광과 풍력, 수력 등의 재생에너지로 전면 전환해야 하며 전반적인 산업 구조를 저탄소 경제형으로 바꿔야 한다. 중국의 국가기후변화전문가위원회에서는 에너지 발전 및 저탄소 전환을 위해서 10조 위안, 약 1,700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2060년까지 앞으로 40년 동안 매년 우리도 43조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에너지 컨설팅 전문업자 우드 맥컨지는 중국에서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의 67%가 석탄에서 나오는데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이 중 절반을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 믹스 변화를 위해서 약 5조 달러, 약 5,500조 원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이는 중국 국가기후변화전문회위원회의 예상보다 무려 3배 이상 더 많은 수치다. 올해 시작되는 14차 5개년 계획부터 탄소 저감 정책이 집중적으로 실행될 전망이다.
에너지 믹스 변화를 위한 투자와 전기차 확대 정책 등 친환경 산업을 위한 투자에 연평균 10조 원 이상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의 새로운 블루오션이 열리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